안녕하세요, 여러분. 사고와 표현을 강의하는 이희영입니다. 제가 강의한 지가 좀 됐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영상 강의는 처음이어서 좀 다소 긴장이 되네요. 하지만 힘을 다해서 토의와 협상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명무 교수님께서 토론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잖아요. 이어서 토의와 협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빈 화면이 아니고요. 영상이 나올 거예요. 저는 잠시 들어가고 설명은 계속 드리겠습니다. 토론과 토의, 어떤 점이 다를까요?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과 토의의 차이점입니다. 그림에 이제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두 사람이 어떤 안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토론은 각자 다른 목표를 가지고 찬반으로 나뉘어서 논의하는 것입니다. 디베이트라고 하죠, 영어로. 찬반 토론입니다. 토의는 그림처럼 두 사람이 사이좋게 한 방향을 보고 있죠. 결론은 같습니다. 등록금을 인하해야 한다. 혹은 로스쿨을 이런 점을 고쳐야 된다. 결론은 나 있고 각 조원들이 최선책을 과정적으로 찾아가는 것이 토의입니다. 자, 토론과 토의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토론은 디베이트, 찬반 토론은 찬성적 의견이 더 맞는가, 반대쪽 의견이 더 맞는가에 더 초점이 있고요. 토의는 우리가 어떻게 과정을 착실히 채워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낼 것인가에 더 초점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토의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탁 토의가 있습니다. 토의자들이 둥그렇게 앉아 있는데요. 토의자들이 평등하게 논의에 참여한다는 의미로 둥글게 앉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참가자들은 먼저 각자 발언을 다 한 다음에 교차적으로 자유 발언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정리 발언을 합니다. 원탁 토의에는 사회자는 없어도 됩니다. 네, 원탁 토의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고요. 그 다음으로는 패널 토의입니다. 전문가, 조사자라고 봐도 됩니다. 발표자들이 의견을 다 발표한 후에 본인들끼리 교차 발언으로 의견을 조정합니다. 그 다음에 청중에게 질문을 받고 답변합니다. 패널 토의에 사회자가 있고요. 패널 토의 주제는 좀 심도 있는 주제를 보통 택합니다. 그리고 사회자가 마지막으로 보통은 정리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포럼입니다. 포럼 나올 텐데요. 네, 포럼은 가장 청중과 액티브하게 소통하는 논의입니다. 어떤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 토의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청중과 질의 토론을 합니다. 패널 토의와 달리 질문만 받는 게 아니라 청중과도 토의를 합니다. 심포지움과 패널이 강연 같은 거라면 포럼은 적극적으로 청중과 소통하는 거죠. 자, 이제 협상에 대해 알아볼게요. 눈이 나왔네요. 네. 눈치를 또 보고 있고요. 의미심장한 협상이라는 글씨도 나왔습니다. 협상. 협상은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주로 돈, 경제적 문제가 많이 거론됩니다. 연봉협상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협상은 경제적인 이익과 관련된 얘기가 주로 나옵니다. 그 다음으로 협상의 종류를 보면 배분적 협상과 통합적 협상이 있는데요. 배분적 협상은 일반적으로 이제 파이가 하나인데 이걸 어떻게 나눌 것인가? 누구는 좀 더 많이 가져가게 되고 누구는 상대적으로 좀 적게 가져가게 되는데 재원이나 환경이 제한적일 때 있고요. 때를 말하는 거고 보통은 이런 돈이나 환경이 제한적일 때가 많기 때문에 배분적 협상이 주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죠. 협상의 과정을 보시면 제안을 하고 수용을 하면 타결이 되고요. 제안을 했는데 거부하면 결렬이 됩니다. 부분적으로 수용을 하고 부분적으로 타결을 하는 경우도 있죠. 이 경우에는 이제 부분적으로 미해결된 부분도 있겠죠. 네, 협상의 과정을 보셨고요. 그 다음에는 또 협상의 요소들과 협상의 순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갈등 상황이 뭔지 분석을 하시고요. 내가 누구와 협상하는지 협상 대상을 분석합니다. 협상 대상을 현실적인 요소와 심리적인 요소로 같이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객관적 데이터에는 법규, 선례, 물가 상승률, 시장 가격, 선행 연구, 전문가 견해, 관례, 협상에서는 관례도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객관적 데이터입니다. 그 다음에 내 협상이 다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최대한 양보할 수 있는 합의 가능 영역을 설정해야 됩니다. 합의 가능 영역, 이런 거예요. 내가 150에 차를 팔겠다고 하는데 상대는 120만 원을 제안합니다. 나는 하지만 125만 원 이하로 절대 안 되거든요. 상대는 내 차가 좀 괜찮은지 130만 원까지는 줄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125만 원부터 130만 원까지가 합의 가능 영역이 되겠죠. 각 측의 최대 양보치입니다. 예. 규정, 조건, 법안, 선례가 나왔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협상의 객관적 데이터입니다. 토의 토론 협상에서 이런 것들이 제1의 근거가 됩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조 주제가, 우리가 정한 주제에서 관련된 법규가 무엇인지, 사례, 선례가 무엇인지, 관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주세요. 작년과 재작년 학생들이 토의 토론 협상으로 발표한 주제들입니다. 한번 잘 살펴보세요. 대개는 찬반 토론을 했고요. 한성대 정문앞 도로 확장 같은 경우에는 협상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협상은 일종의 역할극입니다. 내가 갑자기 서울시장이 될 수는 없잖아요. 학생 대표도 갑자기 될 수 없고 1학년인데 이럴 때 각자의 역할을 맡아서 상황에 맞는 역할이겠죠. 이때는 주민대표, 상가대표, 학생대표 이렇게 있었어요. 역할을 대변하는 최대한의 이익치를 내가 내 쪽으로 끌고 오는 거겠죠. 네, 그래서 살펴봤고요. 네, 다시 뵙겠습니다. 자, 제가 토의와 협상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토론과의 차이점을 잘 비교를 해보시고요. 우리 조 주제에 맞는 장르는 어떤 것인가? 협상일까, 토의일까, 토론일까를 좀 조끼리 모둠 실습으로 얘기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더 깊이 있는 학습은 각자 그 반에서 교수님들과 함께 더 강의를 들으시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조별 발표 하시려면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개인 발표에 비하면 덜 외롭고 함께 이해할 사람이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제 선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주제 선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글쓰기에 있어서나 발표에 있어서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청중과 가까운 주제, 최근에 일어난 주제, 현재성이 있는 주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런 주제를 선택을 하셔서 청중이 이해하고 공감하고 조원들도 준비할 때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주제를 잘 선택을 하셔서 주제 선정에 그러니까 좀 시간을 할애를 좀 하셔야 돼요. 준비를 하시고 무사히 성공적인 조별 발표를 마치시길 바랄게요. 이게 화면이 하얘서 예, 감사합니다. 약간 부족한 강의였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조별 발표에 행운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히 준비를 해주세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